그럼 오늘은 그 통계의 세 번째 시간이지요. 근데 실제로 본격적인 통계 강의는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뭐 분포에 관한 얘기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 불편하게끔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서 화면 공유하면 되나? 보이죠?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요인물의 몇 페이지인가요? 그 중간 지난번 시간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못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바로 전 페이지를 놓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요약합니다. 통계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1, 2분에 요약해 드리면은 통계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됩니다. 의학에서 환자를 보는 과정이나 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겁은 먹지 말자. 통계는 직접 그 해부 구조를 모른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방법만 알면은 가능하다. 이 코스에서는 주로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통계는 뭐였냐 하면은 숫자에 관한 노름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통계는 전부 숫자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한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가 크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도구의 하나가 통계적인 분석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 자료, 연구 결과를 객관화시킨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일반 다른 사람들도 그 자료의 신빙성을 높게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통계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크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크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따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혈당 180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럼 혈당 180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면은 누구나 굉장히 높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알아듣습니다. 의사들은 다 알아듣죠. 의학 교육을 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그 혈당이 어떤 분포 내에서 나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노멀 레인지라고 그러죠. 그죠? 정상치라는 두 개의 숫자로 어떤 분포를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 분포입니다. 그 분포상 180은 저 오른쪽 끝에 위치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구나라고 우리는 판정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통계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어떤 분포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상치 같은 분포는 별로 재미없는 분포예요. 왜 그러냐면 힘만 들고 결과적으로 숫자 두세 개 딱 이렇게 주어지는 필요하지만 굉장히 얻는 과정이 힘들고 뭐 많은 대부분의 우리 임상 영역에서의 그런 노멀 레인지는 다 구해놨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뭐 지표가 어떤 임상 검사 값이 나오면은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그래서 아주 티디어스한 조합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지 구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통계학에서는 그런 분포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건 경험적인 분포라 그런 분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응적 노가다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분포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그걸 이론적인 분포라고 그래요. theoretical distribution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다루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뭐 A라는 치료법의 생존율과 B라는 치료법의 생존율의 차이 그게 0.5가 나왔어. 뭐 10년이 나왔어. 뭐 7년, 8년이 나왔어. 이 숫자가 과연 의미가 있는 숫자냐, 작은 숫자냐, 다시 말해서 큰 숫자냐, 보통 숫자냐, 작은 숫자냐. 또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간단해요. 분포만 알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마 무한히 그런 조작을, 그런 실험을, 동물 실험도 그렇고, 반복하기 전에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가 필요한데 그런 분포를 이론적인 분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 끝까지 통계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론 분포만 얘기할 거고 이론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이론적인 분포를 가지고 하는 지금 여기 있는 보시는 여러 가지 통계 방법들 있죠. 카이스케어, 뭐 여기 T 테스트, G 테스트, 뭐 아노바, 뭐 이런 코릴레이션 이런 모든 통계 분석 방법 이거 한 20가지쯤 되죠. 뭐 이 정도 알으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별량 분석 기법만 알면 되는데 이 모든 그 T니 G니 카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분포예요. 분포에 관한 어떤 분포를 이용할 때 T 테스트라고 그러고 어떤 분포를 이용할 때 카이스케어 테스트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분포의 정체를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렇게 돼서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을 알아나갈 때는 내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척도, 스케일을 반드시 알아라 그러죠. 모든 종류의 자연과학에서 쓰고 있는 변수들은 네 가지 척도로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시오 이렇게 네 가지 스케일로 분리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분류하냐 하면은 그 분류하는 정도에 따라 속성에 따라서 따르는 분포가 달라져요. 그 분포를 지금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척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분포를 따라가는 방법만 이제 배우자 이런 얘기죠. 그런 방법이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될 겁니다. 또 하나 모든 우리가 다루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에 자세한 거는 이제 강론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은 t-테스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짝을 짓는 비모수 검정법이 이렇게 콜모그래프, 스미어로프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뭐 페어드 T 그러면은 윌콕슨 사인 랭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모든 방법은 비모수도 접근할 수도 있고 모수로도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모수로 가고 어떤 경우에 비모수로 가느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노바 그러면 크루스컬 발리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들어간 복잡한 통계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찾아가는 길만 알면 돼요. 그렇게 돼서 되고 여기 설명 안 했지만 마지막에 모든 종류의 통계 분석 방법은 또 짝을 지었느냐 짝을 짓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분리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여기에 잠깐 예가 있는데 바로 페어드 T 이런 거죠. 페어드 T 테스트, 보통 T 테스트가 있고 페어드 T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T와 페어드 T. 이걸 잘 또 구분해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 분석 방법이 뭐 자기 뜻대로 안 나왔다 이럴 때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 뭐 이런 거를 찾아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어찌됐건 이 한 장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통계 기법들이고 이거를 확장시킨 뭐 여러 가지 다별량 그다음에 뭐 생존 분석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생존 분석은 조금 종속 변수가 두 개가 되는 서바이벌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분리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난 주까지 리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얘기를 좀 할게요. 확률 분포 얘기인데 이거 되게 강의하면 졸아요. 아니면 이제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졸거나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은 할게요. 근데 이 확률 분포는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뭘 꼭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할게요. 정규 분포라는 용어만 우선 아세요. 복잡한 건 다 빼고 정규 분포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죠? 이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는 한자로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한자 없네. 영어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요. normal 정상 분포인데 정상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념의 혼동 때문에 그래요. 정규 분포는 가우스가 만든 이론 분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적으로 만든 분포예요. 아주 중요하게 아주 편리한 이유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분포 곡선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고 그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것만 알면은
이 분포의 모든 것을 알아내. 뜻은 뭐냐면은 뭐 10,000명이건 100만 명이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 뭐 라는 것만 알면은 이 분포에 관한 모든 것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또 실제 우리 바이오로지에서 사회적인 생물학적인 변수에서 특히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를 포함해서 어떤 이런 아주 우리 데이터에 잘 피팅이 돼요. 우리 이 생물학적인 현상에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쭉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카이 스퀘어 분포, F 분포, 뭐 T 분포 이런 형태의 확률 분포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건데 이런 것들은 정규 분포로부터 유도된 분포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분포, 엄마 분포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분포가 정규 분포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자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런 여러 가지 카이, 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정규 분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배운 거 리코라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예, 봉우리가 하나 특징이에요. 단봉성입니다. 모노 유니모달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코로나 때도 맨날 이거 가지고 따졌잖아요. 봉우리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평균 중앙치 최빈치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평균은 아리스메틱 미인이고 그죠? 산술 평균. 중앙치는 뭐 모드죠. 최빈치는 미디안이 중앙치죠. 최빈치가 모드고 이런 거 우리 평균을 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정기분포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 측정 방법이 똑같죠. 그죠? 전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는. 그다음에 좌우 대칭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좌우 대칭. 그 세 가지 성질은 좀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런 수식을 따르는 분포예요. 곡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이 있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떤 뭐 담봉성의 그런 거를 정기분포라 그러는 거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정기분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정기분포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이 지구상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거 다 정기분포예요. 이놈도 이놈도 다 정기분포예요. 한 놈은 봉우리가 좀 높고 한 놈은 봉우리가 낮으면서 옆으로 퍼지고 한 놈은 더 낮고 옆으로 퍼지고 그죠? 이런 이 정규분포의 곡선은 다 다르되 이 N수와 평균과 시그마 이 분산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정규분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다 정규분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그림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죽도록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어떤 분포가 따르면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 평균치로부터 일정한 거리, 얼마만큼? 표준 편차, 시그마죠.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리, 또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요 곡선 하면적이라고 area under the curve죠. 곡선 하면적의 합은 얼마? 0.6826이 나와요. 요 요런 개념을 우선 아세요. 그죠? 그래서 원 시그마일 때, 투 시그마일 때 0.9545. 전체 면적의 1이라고 했을 때 95.45%가 그 구간 내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3시그마면은 0.99. 그래서 여러분들 얼핏 딱 생각나죠? 95%, 98%. 저게 저런 뜻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95%가 되려면은 1.96이 돼야 돼요. 2가 아니라 1.96. 이러면 정확히 그 곡선화 면적이 95%가 나와요. 99%가 되려면 2.58이 나와요. 3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시면 1.96하고 2.58은 외워두세요. 여유가 좀 있으시면. 근데 여유가 정말 없다. 1.96만 외우세요. 1.96은 외워두시는 게 통계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1.96은 뭐야, 결국은? 95% 신뢰 구간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1.96?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하여튼 그런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의 개념이 있어서 전체 사건이 발생될 확률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시그마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의 확률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분포의 곡선의 특징이에요. 이런 분포도 있어요. 이거는 맛배기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적 전기분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분포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피크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전기분포잖아요. 얘는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요. 이건 누적시킨 거예요. 큐뮬레이션을 시켜서 분포를 만들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시그모이드라고 그래요. 시그모이드 모드를 가지고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학에서 많이 쓰이죠. 내과에서도 많이 쓰이죠. LD50, ED50 같은 거 계산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시그모이드 커브를 노멀 큐뮬러티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 뭐 프로빗 모델 여러 가지 뭐 이런 등등등 복잡한 얘기 나오지만 하여간 이런 식의 그 시그모이드 커브를 그리는 그 모양도 전기분포에서 유도시켜서 만든 분포예요. 그죠?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표준화 전기분포예요. 그 표준화 전기분포는 Standardized Normal Distribution이랍니다. 스탠더다이즈드란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엄청나게 많은 무한대수가 존재하는데 스탠더다이즈는 딱 전 세상에 하나밖에 안 존재해요. 어떤 경우냐면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에요. XY 좌표상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화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정규분포를 평균이 0이 되게끔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X를 X 0이 되게끔 이동시키고 분산이 제 모양 각각 아닌데 널뛰기 하듯이 뭐 날개가 여러 있는데 그거를 1이 되게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정규분포로 좀 환원시켜서 보고 싶다 하면은 어떤 조작을 하냐면은 표준화란 조작을 해요. 그게 x 마이너스 뮤를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왜? 뮤란 값을 x란 값이 내가 표본에서 관찰된 값이고 그거를 뮤만큼 평균 이동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날개를 좀 접어줘서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이 공식이 모든 통계 방법에 적용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평균 나누기 표준표자예요. 그러면 t-테스트 공식, 뭐 페어드 t, 뭐 모든 통계 분석 공식은 결국은 x 값의 차이가 분산에 비해서 몇 배 높으냐 이거를 계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이 기본이 되고 이걸 g-테스트라고 그래요. 정규 분포에 걸어보는 툴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는 요 공식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통계책에 보면은 부록 첫 페이지가 뭐예요? 새까만 숫자가 나오죠? 0.001, 0.002 뭐 이렇게 쫙 나오는 그게 바로 표준화 정규분포의 곡선화 면적의 확률이에요. 그게. 그래서 95%가 되면은 뭐 0.196 시그마가 되면은 95%가 된다라는 게 그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미리 유저들 편하게 이렇게 책의 뒤에 부록을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이 표준화 정규 분포의 에어리아 언더 더 커브의 확률을 숫자로 표시해 준 건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니까. 그냥 계산해 주면 지가 알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확률이 얼마다 계산해 주니까 볼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용은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요게 정기분포에서 에센스예요. 여기까지만 좀 아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몇 개의 이론 분포를 소개하는데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름만 아세요. 이름만. 네, 이름만 알아요. 이항분포 알잖아요. 이항분포 뭐죠? 뭐 할 때 쓰여요? 축구 경기 때 심판이 코인 토스 하잖아요. 앞면 뒷면 이러고 탁 던지는 거죠. 그죠? 이항분포예요. 왜? 앞 아니면 뒤죠. 일어나는 사건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는 혈당치 같은 거거든요.
81.2, 22.4, 뭐 185.9 이런 숫자로 나오는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는 서바이벌 데이터 분석하려면은 살았어 죽었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치료 방법의 치료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환자냐 정상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분리되는 일을 다루는 경우가 우리 의학 연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항분포를 따라요.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공식 잊어버리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다 계산해줘요. 따라가는 길만 아시면 돼요. 이항분포는 어떨 때? 소위 말해서 변수 중에 네 가지 척도 중에 뭐예요? 1, 2, 3, 4 중에 어떤 척도일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미널 스케일, 명칭 척도예요. 그죠? 살았다 죽었다. 프로노시스가 좋다 나쁘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모든 변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전 던지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성공 확률 이런 거 잊어버립시다. 이거 고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거를 보면 요것만은 좀 알아두시. 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오케이. 이게 이항분포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n이 10개, 여기 잠깐 볼까요? n이 10개, 파이가 0.5, 파이가 0.5라는 뜻은 모분율이에요. 모분율.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참값이 0.5, 0.5란 말은 뭐예요? 주사위를, 주사위는 아니고 동전에 무수히 반복하면은 결국은 0.5가 나오죠. 참값은 0.5죠, 당연히. 동전이 찌그러지지 않는 한은 0.5죠. 그죠? 모집단의 평균치인 모분율은 0.5인데 10개짜리 샘플을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한 번 하면은 뭐 0.5가 나오기도 하고 0.6이 나오기도 하고 0.8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 조작을 무수히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통계는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무수히 반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 그림처럼 한 번 성공하는 걸 나오는 경우, 두 번 성공이 나오는 경우, 세 번 성공이 나오는 경우, 5번 성공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중심에 있죠. 네. 그다음에 6번, 7, 8, 9, 10번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떨어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면 이게 막대 그래프인데, 그죠? 막대 그래프예요. 그죠? 막대 그래프인데 모양은 정규 분포 비슷해요. 이게 아주 그 매직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이항 분포는 동전 던지기는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규 분포를 안 따르는데 이항 분포를 따르는 어떤 이벤트가 무수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막대가 어떻게 돼? 잘게 쪼개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잘 100번, 1000번, 만번, 무한대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모양이 뭐가 돼? 연속 변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무지 많은 예에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t-테스트를 했는데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은 대충 approximately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샘플이 커지면은 모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심지어 이항 분포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T분포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T분포도 샘플이 커지면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로 따라가요. 그래서 정규 분포가 이게 어머니 분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규 분포를 따르면 비로소 우리가 분석하고 뭐 이런 데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항분포에서 요 그림만 하나 살짝 머리에 넣어두고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귀찮아. 그 다음에 또 뭐 포화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저희 분야, 특히 이제 롱기튜디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코호트 어저께 강민주 선생님 하셨는데 그 데이터도 결국은 롱기튜디널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항적인 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그 세팅에서는 분포가 조금 달라져요. 이항 분포가 포화성 분포를 따라요.
시간의 변수에 따라서 흘러가는 확률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 서바이벌 데이터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포화송을 잘 따르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찌됐건 포화송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얘도 커지면은 결국 정기분포예요. 샘플이 커지고 오랜 기간 관찰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의 특수한 형태가 하나 있다. 어디 책이나 논문에 나왔을 때 그렇게 뭐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건 이항분포의 하나 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포화성 분포 다 뺍시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분포 요약하면은 정기 분포 이론 분포죠. 대표적인 이론 분포죠. 그리고 요런 G 트랜스포메이션 정기 분포의 표준화 정기 분포로 따라가서 보는 방법. 요 툴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뭐 초기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뭐 분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있기는.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 포기해도 된다 이거죠. 단 정기 분포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분포들은 샘플이 커지고 무한히 반복되면은 정기 분포 따라간다. 요게 이론 분포예요. 여기까지는 전부 통계학자들이 그 머릿속에서 구상해낸 그 분포들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분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분포들이죠.